얘들아 그 뭐지? 음, 여기 순열조합 들어가기 없어서 저번에 뭐지? 뭐 개념 같은 거를 딱히 경우의 수에서 정리해 주진 않았거든.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색칠하는 문제 있잖아. 이게 조금 헷갈린데 그래서 일단은 순열조합 요 내용도 결국에는 다 경우의 수 관련된 거니까 요거 경우의 수 그 곱셈 요 고변산 한번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좀 뭔가 색칠하는 문제 있지. 요 색칠 문제를 예시로 들면서 곱셈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볼 거야. 내가 만약에 자, 첫 번째 예시로서 여기 A, B, C, D 영역에 사색을 칠할 건데 네 가지 색을 칠할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헷갈려. 이거 뭐야? 이웃한 거는 이웃한 색은 서로 달라야 돼. 근데 그 말은 좀 빼놓고 쓸게. 그래서 A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칠해 나간다고 치면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색이 있어? 네 가지. B에는 세 가지. C에는 세 가지? 두 가지? 뭐 이런 이렇게 장난치나? 장난 아닌데요, 진짜. 자, 봐봐. A에다가 내가 만약에 파란색을 칠했어. B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세 가지 칠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인 노란색을 칠했다고 쳐봐. C에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을까? 노란색을 제외하고 다 칠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 C에는 노란색을 제외하고 모두 다 칠할 수 있는데 만약에 A와 같은 색을 칠했다면 D는 몇 가지가 돼? D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세 가지. 왜? 파란색으로 같아지잖아. 그러면 D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그 다음에 A와 다른 색을 칠했다면 D에는 몇 가지가 칠해줄 수 있을까? A와 다른 색이 칠해줬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 초록색이 칠해진 상황이야. 그럼 D에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어? 두 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예시 하나만 쓰자. 뭐 여러 개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곱셈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곱하기 어떻게 배웠지?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면 2를 4번 더했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줘? 2 곱하기 4라고 표현을 해주지.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뭐를 해줄 수 있다고? 곱셈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지금 A 4가지와 B 3가지는 그냥 곱셈 연산 처리가 가능하지. 곱셈 연산 처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A에다가 어떤 색을 칠하든 상관없이 다음 B에는 몇 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세 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문제는 C부터 생겨. C에다가 A와 같은 색을 칠하게 된다면 다음 D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만약에 C에 A와 다른 색을 칠하게 된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달라져. 내가 만약에 3을 막 잘 더하다가 3, 3, 3, 3 더하다가 2 이렇게 써놨어. 그럼 얘네끼리 곱셈 처리가 가능하니? 이렇게 다? 곱셈 처리가 불가능해. 서로 일치하는 거를 더했을 때만 곱셈 처리가 가능해. 그래서 곱셈이 가능한 이유는 A에 어떤 색을 칠하든 다음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일치한다고?
세 가지로 일치한다고. 이게 곱셈의 기본적인 원칙이야. 내가 만약에 A에다 빨간색을 칠하든 파란색을 칠하든 검정색을 칠하든 뭘 칠하든 상관없이 다음은 뭐로 동일하다고? 세 가지로 동일하다고.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자 봐봐, C에 쓰는 색에 따라 다음인 D의 경우의 수가 어떻다고? 달라진다고. 알겠지? 경우의 수가 뭐 한다고? 다르다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다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냥 곱셈 연산 처리가 가능하니? 얘들아, 이런 거 곱셈 연산 처리 가능하냐고.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 C, D에 칠하는 거 생각을 할 때, 만약에 A에다가 파란색을 썼어. 다음에는 파란색 제외한 세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빨간색을 썼어. 빨간색 제외한 세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주황색 썼어. 그럼 다음은 세 가지가 나오지. 그 다음에 뭐 노란색 썼어. 노란색 제외한 세 가지가 되지. 3, 3, 3, 3. 이거를 다 더해주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지.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다고. 3을 4번 더했습니다라는 의미로. 알겠지? 근데 이게 곱셈 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파란색을 쓰든 빨간색을 쓰든 주황색을 쓰든 노란색을 쓰든 다음이 네 가지잖아. 근데 C에서 D로 가는 상황을 보면, 자, C에서 칠할 수 있는 것의 총 개수는 몇 가지야? B를 제외한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총 4개 중에서 세 가지를 쓸 수 있어. 근데 세 가지를 쓸 때, 자, 파란색을 썼다고 치고 빨간색을 썼다고 치고 주황색을 썼다고 쳐. 근데 만약에 A에 이미 주황색이 칠해져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주면, 그 C에 주황색이 칠해졌을 때는 그 다음 상황이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자, A와 C에 주황색이 칠해져 있어. 그럼 D에는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주황색만 제외하면 돼. 근데 만약에 A에 지금 주황색이 칠해져 있고 C에는 그와 다른 초록색 또는 파란색, 파란색 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다면 두 가지 색을 제외한 두 개가 돼버려. 그럼 2, 2, 3을 곱셈 처리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하자고. 알겠지? 따로 덧셈 처리를 해줘야 돼. 다시 뭐라고? 따로 덧셈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C에 쓰는 색에 따라서 D의 경우의 수가 다르다라는 의미는, 자, C에 뭐를 칠하면, A와 같은 색을 칠하면 D는 세 가지, 그 다음에 D는 두 가지지. 같은 색을 썼을 때 D는 세 가지, 다른 색을 썼을 때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자, C에 A와 같은 색을 쓴 경우, 얘를 따로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A부터 칠할 거야. A, B, C, D 순서대로 칠할 거야. 그러면 일단은 A에는 몇 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 그냥 비어있는 상태야. A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네 가지. B에는 세 가지 칠할 수 있지. 자, 봐봐. C에 A와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가능성이야. A에 칠할 수 있는 가능한 색은 4개지. 왜? 나한테 4개가 있으니까 4개 다 칠할 수 있어. 4개가 다 가능해. 근데 내가 제한을 걸어놨어. C에는 A와 똑같은 색을 칠해야 합니다 라고 제한을 걸었어. 그리고 순서를 보면 알겠지만 A가 먼저 이미 칠해져 있지. 그럼 A와 같은 색인 그 한 가지 색만 칠할 수 있어. 알겠지? 그때 D에는 몇 개 칠할 수 있다고? A와 C에 같은 색이 칠해져 있어. 파랑파랑 칠해져 있어. 그러면 D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다고? 세 가지. 이거를 곱셈 처리해줘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 A에다가 뭐를 칠하든 다음은 세 가지. 그 다음에 B에다가 뭐를 칠하든 A와 같은 한 가지를 칠할 수 있지.
그 다음에 A와 C가 같은 상황이니까 이 같은 색이 빨간색이든 주황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보라색이든 어쨌든 세 가지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9, 4, 36이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여기 케이스라고 써놨거든? 케이스가 뭔지 알지? 이런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뭔가 상황을 분리시켜 놓은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C에 A와 모한 색을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야. 그때는 A부터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칠해주면 너 그 책상에 손 짚지 말고 똑바로 서서 있어. 허리 딱 펴고 어디 뭐 기대지 말고. 자, A에다가 네 가지 일단 쓸 수 있지. 자, A에다가 빨주, 노초 뭐를 쓰든 다음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근데 이제는 C에 A와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근데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이웃하는 색은 달라야 되니까 C에는 A에서 쓴 것과 B에서 쓴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를 써줘야 돼? 두 가지. 그러면 C에다가 A와 다른 색을 썼어. 그럼 여기가 파랑이고 여기가 초록이 될 테니까 D에는 몇 가지를 쓸 수가 있다? 두 가지가 쓸 수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몇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48이야? 그럼 봐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서로 따로 존재하지. 1번 케이스가 하나의 상황이고 2번 케이스가 하나의 상황이야. 두 개를 뭐 해주는 게 맞아, 예준아? 더하는 게 맞아. 왜? 따로따로 다 되는 거니까. 우리 부등식 풀 때 그 뭐지? 절대값 가지고 범위 나눠서 푼 경우 있지. 케이스 나누지.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 싹 합쳐서 써줬지.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c가 a와 같다면, c가 a와 다르다면, a가 c랑 같다면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a와 c가 서로 다르다면 총 48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36 더하기 48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인정해주고 얘네들도 전부 다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답이 몇이야? 84. 예준아 이해되니? 알겠지 무슨 뜻인지? 뭐 내신 기간 하는 내내 이해가 안 됐다고? 이제 이해되니? 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왜 곱셈으로 한 번에 계산을 못해? 얘들아 다시 봐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곱셈을 배웠지. 그때 어떻게 배웠어?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뭐야? 3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해야지 더해야지 곱셈 처리가 가능해. 아까 내가 옆에다가 써놨는데 지웠거든? 자 봐봐. A에서 B로 가는 상황이야. A에다가 뭐 동그라미 색을 칠하든 세모색을 칠하든 네모색을 칠하든 별색을 칠하든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지.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그냥 4 곱하기 3으로 쓰겠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경우가 서로 같아야지만 곱셈 처리가 가능해. 근데 여기서 문제는 C에서 D로 가는 상황이야. 근데 C에서 D로 갈 때 자 동그라미색, 세모색, 네모색을 칠할 건데 이 네모색이라는 게 만약에 A에서 이미 쓴 거야. A에서 씀이 돼버려. 그러면 봐봐. 지금 A랑 C에 A에서 네모 썼다고 했으니까 네모 동그라미지.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 얘들아 2개 썼잖아. 그럼 몇 개 쓸 수 있냐고. 4개 중에서 2개를 4개 중에서 2개를 썼으면 몇 개를 쓸 수 있는 상황이야? 2개. 이미 쓴 거는 더 못 쓴다고. 옆에 붙어 있으면 서로 다른 색만 칠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2개 나오지. 그 다음에 세모를 썼어. 서로 다른 게 이렇게 칠해져 있어. 그럼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어? 2개. 아니 붙어 있는 게 서로 다르다니까? 그럼 이 2개 못 쓴다고. 나한테 붙어 있는 게 D에 붙어 있는 게 누구랑 누구야?
A랑 C지. A에다가 서로 다른 거 갖다 박아놨어. 둘 다 제외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웃한 건 서로 다르게 칠해야지 구분이 될 거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여기 세모 자리에다가 C 자리에다가 세모를 칠했어. 뒤에는 태희야 몇 개 칠할 수 있다고? 두 가지를 칠할 수 있어. 그럼 태희야 마지막에는 C에다가 네모, 즉 A와 같은 색을 칠했어. 그럼 뒤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응? 자 봐봐. 이렇게 A, B, C, D 영역이 있어. 여기랑 여기를 똑같은 거 칠해놨어. 그럼 여기에는 몇 가지 색을 쓸 수가 있어? 얘들아 총 색칠 가능한 개수가 뭐야? 아예 총 나한테 색이 몇 개 있어? 네 가지 색이 있지. 이 중에서 요거 흰색이거든? 흰색을 쓰면 안 돼. 그럼 몇 개가 남아? 세 개. 그럼 태희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는 몇 개야? 세 개야. 알겠지? 흰색 제외하고. 만약에 이렇게 칠해져 있어. 태희야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어? 두 개 칠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나와. 둘, 셋인데 이게 곱셈 처리가 가능하냐고.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얘네들끼리는 곱셈 처리 가능하잖아. 이 위에 있는 게 2번 케이스고 밑에 있는 게 1번 케이스야. 알겠니? 무슨 뜻인지? 태희야 이해됐니? 알겠지? 곱셈은 어느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다음 상황에 일치하는 상황에서만. 근데 C에 칠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칠하는 D가 달라져. A와 C가 같다면 태희야 D에는 몇 개 칠할 수 있다고? A와 C와 달라? 그럼 예준아 D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두 개. 알겠지? 요 내용이야. 아직 정리하지 마세요. 더 남았으니까. 자 봐봐. A 집단과 B 집단이 있는데 자 A와 B에서 각각 한 명씩 선택할 거야. 그러면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아 씨발 두 가지 누구냐? A에 누가 들어가 있지? 알겠지. 너야 지웅아? 뭘 봐야지 두 가지가 돼 진짜. 아니 이게 내가 아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사위 굴려봤지 택시 타봤지 막 이랬잖아. 근데 다시 A에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러면 A에서 선택 가능한 거는 세 가지, B에서 선택 가능한 거는 두 가지지. 두 개를 뭐 해야 될까? 곱해야 돼. 자, 이유가 뭘까? A에서 A가 뽑히든 B가 뽑히든 C가 뽑히든 다음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1, 2, 1, 2, 1, 2 두 가지지. 그래서 둘 더할 수 있잖아. 똑같은 거를 다 더하니까 곱셈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와?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근데 요 6가지 경우의 수에는 자, A, 1이 포함이 되겠지. 얘들아 됐니?
A를 뽑고 1을 뽑는 경우가 포함이 되겠지. 근데 1 뽑고 A 뽑고 포함이 될까? 첫 번째에서 1번이 뽑힐 수 있냐고. 3 곱하기 2 계산이잖아. 그치? 지금 요 6가지를 다 나열해보면 A1, A2, B1, B2, C1, C2가 있어. 끝났잖아, 6개. 그럼 얘는 포함이 되는데 얘가 포함이 되냐고. 얘는 포함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순서가 없지 않아? 순서를 고려해서 계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흰색, 파란색 혹은 파란색, 흰색 이렇게 있어. 그러면 봐봐. 흰색, 파란색과 파란색, 흰색을 같은 거 취급해서 계산을 해주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하나지. 만약에 흰색, 파란색과 파란색, 흰색을 다른 거 취급했어.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지. 이거 이해되니, 지웅아? 그래서 얘는 순서가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6가지 안에 A1, 그 다음에 1A가 둘 다 들어가 있어? 아니야. 왜 아니야? 아까 얘기해줬잖아. 이 6가지라는 거는 A1, A2, B1, B2, C1, C2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직접 경우를 찾을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말한 거 안에 1A가 있었냐고. 없었잖아. 그러면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니야.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2명을 선택할 거야. 내가 여기서 2명을 선택한다고 치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를 뚫어놓고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 5개가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는 4개가 들어갈 수 있지. 이걸 곱셈 연산을 해서 20가지라고 써줘야 되지. 일단은 곱셈 연산을 했다면. 근데 여기 20가지 안에는 A, B와 B, A가 둘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아? 자, 여기 5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예준아. A 했어? 그 다음 B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5가지 안에 B가 들어가고 다음 4가지 안에 A가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요게 둘 다 뭐가 돼 있다고? 포함이 돼 있어. 근데 나는 뭐를 할 거래?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이거를 몇 개 취급해야 돼? 하나 취급해야 돼. A, B든 B, A든 선택만 할 거야. 뭐만 한다고? 선택만 할 거야. 너네가 쇼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청바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2종류를 선택할 거야. 씨발 결제할 때 이거 뭐냐 진청 주고 흑청 주고 흑청 주고 진청 주고 이거 어차피 똑같잖아. 알겠냐고. 계산 순서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진청 사고 흑청 사고 이거랑 흑청 사고 진청 사고 어차피 나한테는 진청 흑청 둘 다 들고 있잖아.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선택만 하는 거니까.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결국에 지금 A하고 B 사이의 순서를 없애기 위해서 몇으로 나눠? 2로 나누지 않냐고. 그래서 선택할 때는 2로 나눠주는 거야. 너네가 2학년 2학기 때 배운 그 자격이 서로 같은 대표 뽑기 있잖아. 내가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자 얘들아 봐봐. 내가 밖에서 소리를 쳐. 에이 2명만 나와 하는데 만약에 시원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용이가 나와. 그래서 내가 시원이한테 씨발 네가 왜 먼저 나왔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2명 와서 빨리 와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지웅이가 먼저 나오고 시원이가 나오든 아니면 시원이가 나오고 지웅이가 나오든 나는 어쨌든 알 바가 아니야. 누가 먼저 나오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만 하겠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칠판에다가 문제를 2개를 탕탕 써놨어. 그러면 먼저 나온 친구가 1번 풀고 두 번째 나온 친구는 2번을 풀 거야. 그래서 얘들아 2명 나와봐 라고 했을 때 시원이가 나오고 지웅이가 나온 거랑 지웅이가 나오고 시원이가 나온 거는 서로 다른 상황이 그려지지 않냐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막 그 뭐지?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뭐 토너먼트 리그 같은 거 있잖아. 자, 두 친구 뽑아서 맞짱 뜨게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친구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예준이 나오고 시연이 나왔어. 그러면 둘이 그냥 맞짱 뜨면 되지. 근데 시연이 나오고 예준이 나왔어. 둘이 그냥 맞짱 뜨면 되지. 순서가 알바가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 이거를 통해 A, B 사이의 순서를 제거하겠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 내용 일단은 정리를 해주세요. 아,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얘들아. 봐봐. 그래서 얘랑 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야? 얘는 서로 다른 집단에서 선택하는 거지. 얘는 서로 어떤 집단에서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서로 같은 집단에서 N개를 선택하잖아? 그리고 나서 곱셈 계산하잖아? 그러면 몇 개 사이의 순서가 생긴다고? 선택당한 N개 사이의 순서가 생긴다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너네가 자격이 같은 대표 셋을 뽑잖아. 그럼 셋 사이의 순서인 6으로 나누잖아. 그 이유야. 알겠지? 그래서 요 보라색 글씨를 웬만하면 여기 밑에다가 써주세요. 알겠지?
얘들아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니? 뭐 여기까지는 지워도 되니? 아니 다 그냥 한 번에 주고 한 번에 할게. 다 정리가 덜 된 사람 손. 아 얘들아 아까 내가 좀 가볍게 들으라고 했지 뇌 빼고 들으라고 하진 않았거든. 알겠죠? 무슨 뜻인지. 가볍게 들으시되 뇌 빼고 듣지 마세요. 어쨌든 얘도 시험에 나오는 과정들이고 얘도 뭐 그냥 놓쳐버리면 몇 문제 그냥 우러러 틀려서 그냥 저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얘도 시험에 나와. 좀 난이도 측면에서 조금 쉬운 거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확률과 통계라는 그 과정 있잖아. 이게 필수잖아. 당연히 확률 배울 때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공통수학 1에서 나온 그 경우의 수가 베이스가 돼서 나오겠지. 다음 과정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듣되 뇌 빼고 듣지 말라고. 근데 행렬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 뇌 빼고 들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정의부터 좀 내려보면 우리 순열을 NPR이라고 써주거든. P가 뭐냐면 순열을 영어로 했을 때 P로 시작을 해. 그리고 N하고 R이 뭐냐면 그 정의에 딱 나와 있어. N개 중에서. 근데 그냥 N개면 안 돼. 되게 중요한 말이 있거든.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여 나열을 하겠다라는 뜻이야. 다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하겠다라는 거를 우리는 NPR이라고 써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E 5개가 있어. 내가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할 거야. 얘들아 봐봐. A, B, C, D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할 때는 자리가 몇 개 필요해? 선택될 애들을 모아둘 자리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하나, 둘, 3개의 자리가 필요해.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는 몇 가지가 가능할까?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A가 들어가 있어.
그때든 아니면 B가 들어가든 C가 들어가든 E가 들어가든 뭐 상관없이 다음은 4개가 올 수가 있지. 이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 이상한 애가 있어. B가 좀 이상한 애야. B가 들어가서 갑자기 애들이 저 B 뒤에 쓰기 싫은데요. 이지랄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뭐가 들어가든 어차피 그냥 똑같은 친구들이니까 B야 네가 들어갔어? 그럼 나 다음에 들어갈 때 다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무슨 연산이 가능하다고? 고변산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준 거를 우리는 계산을 했을 때 몇이라고 알고 있고 60이라고 알고 있고 이게 결국엔 뭐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나열?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OP3이 돼. 알겠지? 우리가 그냥 계산했던 거 있잖아. 곱셈 계산했던 거를 그냥 약간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예쁘게 약간 P는 무슨 단어예요? 순열을 영어로 하면 P로 시작한다고 했어. 그러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 사회성이 사회적 지능이 있다면 그 뜻을 알 거고 그딴 개소리는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자, 무슨 뜻일까? 모른다는 뜻이야. 알겠지? 몰라.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영어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저 새끼 모르는 거다. 이 사회성 떨어지는 친구야. 아니 눈치챘지 않았니? 주영아 눈치채지 않았어? 아니야? 예준아 눈치채지 않았어? 너 뭘 알아 네가? 주영아 눈치채지 않았어? 내가 그냥 순열 영어로 하면 P로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야 무슨 뜻이야? 모른다는 뜻 아니야? 몰라 나도 알면 얘기하겠지. 자, 두 번째는 그 NPR 계산법이거든. 그러면 NPR은 결국에 지금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고변산을 때려줘야 돼. 다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셈 연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냥 이것부터 일단 정의를 내릴게. 팩토리얼. 뭐야? 시원아 알고 있는 거니? 어? 본 어디서 들어봤다고요? 어? 저거 들어봤다고요? 아 어디서 들어봤다고? 자 그럼 봐봐. 이 팩토리얼이 뭐냐면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부터 혹은 1부터 시작해도 돼.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곱을 의미해. 다시 1부터 n까지의 무슨 곱? 모든 자연수 곱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뭐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다가 3, 2, 1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팩토리얼이라고 불러. 이거를 뭐 한국어로 아니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그 계승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야 계승은 잠깐 중국말에는 그 한자 알겠지? 한자 뭐 계승은 당연히 한국어지. 나 한국어 사랑해. 나 한국어 말고 쓸 줄 아는 말이 없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시원아 닥쳐. 자, 그냥 네가 말할 것 같았어. 자, 말할 것 같았다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제로 NPR을 계산해주면 자, 알게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지 자리가 몇 개 필요해? 알게의 자리가 필요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쭉 가다가 알게가 필요해. 몇 개라고? 알게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몇이 들어올 수 있을까? 몇 개가 들어올 수 있을까? 총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인원이 몇 명이야? n명 있지.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어? n이 들어올 수 있어. 두 번째 자리는 n-1이, 그 다음 세 번째 자리는 n-2가 들어올 수 있지. 자, 봐봐. 첫 번째 자리에 n, 두 번째 자리에 n-1이지. 세 번째는 n-2지. 그러면 r번째 자리에는 n- 몇일까? R형. 생각하고 말하라니까? 세 번째요.
R번째라고 얘기했다. 얘들아 봐봐. 첫 번째는 n, 두 번째는 n-1, 세 번째는 n-2, 네 번째는 n-3, R번째는 R-1. 이 정도 간단한 규칙성은 좀 아니 얘들아 님들아 시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냥 n이 나온다고? 두 번째는 n에서 1을 빼주겠다고. 두 번째에 1을 빼준다고.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n에서 1을 빼겠다고. 그러면 R번째는 n에서 뭐를 빼주면 돼? R-1을 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Rn-R에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자 봐봐.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빼기 1, 빼기 1 이런 규칙이 있지.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 잘못 썼어. 미안해. 너네도 대답 못했잖아. 자 이렇게 갈 때 1이 빠지니까 그 이전에는 n-r 플러스 2가 된다고. 태희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네. 왜? 그럼 언제부터 저 R이 보는 거예요? R. R은 그냥 미지수야. 아니 그니까 얘들아 이런 거야. 1, 2, 3, 4 다음은 뭐가 나올까? n번째는 뭐가 나올까? n이 나와. 이거야. 씨발. R번째는 R이 나오겠고 K번째는 K가 나오겠고 김시현 병신번째는 김시현 병신이 나오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R이 뭐가 중요해? n이 뭐가 중요하고 그냥 R번째는 R-1이 빠진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자 R번째이므로 n에서 뭐를 뺀다고? R-1을 뺀다고. 알겠지? 그러면 요거를 싹 다 뭐 해준 거야? 곱해줘야 돼. 알겠지? 지금 여기에 생략이 돼 있는데 괄호치고 그냥 다 곱셈 계산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요거 가지고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NPR은 결과적으로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다가 n-r 플러스 1을 곱해 나간 거야. 그럼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아까 팩토리얼을 얘기를 했잖아. 그럼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주려면 뒤에 뭔가가 더 곱해줘야 되지. 어디까지 곱해야 돼? 몇 가지 곱해야지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 1까지 곱해야 돼. 그러면 이것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얘들아 뭐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뭐 해줘야 돼? 1씩 빼면 n-r이 나와. 그 다음은 n-r 마이너스 1이지. 쭉 곱해지다가 3, 2, 1까지 나오겠지. 이게 뭐야? n 팩토리얼이지. 근데 실제로는 흰색까지의 합이 뭐야? 흰색까지의 합이 npr이야.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을 내가 곱했지. 왜? 뭐 때문에? 팩토리얼 쓰려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곱셈 계산했으니까 이제 나눗셈 계산하자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눌게. 자, n-r 그 다음에 n-r-1 쭉 가다가 3, 2, 1 이렇게.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에서 이 파란색을 곱해준 이유가 뭐라고? 팩토리얼 쓰려고. 팩토리얼 써서 파란색을 곱했지. 내가 내 임의대로 파란색을 곱했어. 그럼
똑같은 파란색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게 뭐야? n 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건 뭐야? n-r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n-r 팩토리얼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n-r 팩토리얼이야. 알겠지? 그러면 결론은 npr이 뭐라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야. 자, 요거 크게 중요할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 처음에 그 이그젬플을 보면 자,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할 거야. 그러면 그냥 5, 4, 3 끝이잖아. 그래서 NPR 이딴 거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근데 얘는 좀 이따가 조합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그냥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만 좀 볼게. 그 로마 숫자 세 번째야. 자, 0팩하고 그 다음에 NP 0의 정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지금 내가 NPN이라고 하면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주면 될까? N개. 그냥 N개 자체를 선택 없이 쭉 다 나열하는 거지. 그럼 얘는 N팩이랑 같아. 이유가 뭐라고? N개를 전부 뭐 하는 거니까? N개를 전부 나열한 거야. N개를 전부 다 나열했으니까 N팩이랑 같아. 그러면 얘는 우리 요 공식에다 써주면 0팩토리얼 분의 뭐야? N팩이지. 그래서 0팩은 뭐야? 1이고 그 다음 여기 밑에 줄에 쓸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NP0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 R 자리에 0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N팩분의 N팩 해서 얘도 1이 돼. 알겠지? 이거는 그냥 정의를 따로 내려놓는 거야. 아까 팩토리얼 정의가 뭐라고 했어?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그 자연수까지 쭉 곱하겠다라는 뜻이잖아. 모든 자연수들을 곱하겠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거 0은 자연수가 아니지. 그러면 0만 따로 정의를 내려준 거야. 왜? 지금 팩토리얼로 정의 내린 저거 NPR 있지. 순열 자체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0 팩토리얼을 1로 쓰겠습니다라는 뜻이야. 아시겠나요? 정리해 주세요. 행렬을 좀 이따가 시험 보고 해야 되나? 조금 시간이 빠듯하긴 하겠다. 얘들아, 오늘 테스트에 뭐 나열하는 거 나오거든? 뭐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2학년 2학기 개념이니까.
왜? 숫자 위에 어. 빠 있는 거 보라고. 숫자 위에 바가 있다고? 뭔 소리야? 어디? 자리를 뚫어놓은 거야. 여기에는 5개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4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얘들아, 정리 안 끝난 사람 손? 조금 더. 응. 자, 얘들아 봐봐. 조합이라고 하면 자, NCR이라고 쓰는데 조합을 영어로 하면 컨비네이션이야. 그래서 C라고 써줘. 얘는 알아. 컨비네이션 뭐 그냥 피자 뭐 비슷한 거 있겠지 뭐. 컨비네이션 피자가 맞나 근데? 잠깐만, 아니. 그거 맞지? 그래서 우리가 NCR이라고 써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고? R개를 선택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아까 선택하는 문제에서 걔네들 사이에 순서가 나와서 그걸로 나눗셈 처리를 하는 걸 좀 봤었거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그 A, B, C, D, E 5개가 있어. 내가 여기에서 3개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한 자리, 2자리, 3자리가 필요할 거고. 그 아까 뭐 누가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 숫자 옆에 바가 뭐야? 바가 아니라 자리야.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다 놓게. 두 번째 자리에 4개, 세 번째 자리에 3개가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가 일단 얘 기본적으로 곱셈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곱셈 계산을 해줬을 때 총 60이 나오는데 이 60이라는 숫자 안에는 A, B, C가 포함이 있지. 그 다음에 A, C, B가 있지. 그 다음에 B,
A, C, B, C, A, 그 다음에 C, B, A, CAB라고 해야 돼. 불편해. CAB,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6가지가 모두 포함이 돼 있어. 요 6가지가 어떻게 돼 있다고? 60이라는 숫자에 60에 6가지가 모두 포함.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 6가지를 몇 개 취급? 하나 취급해야 돼. 자, 너희가 일본 여행을 가서 곤약 젤리를 60개를 사왔어. 근데 너희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6개씩 개별 포장을 했다? 그럼 포장이 몇 개가 돼? 10개가 돼. 이유가 뭐야? 6개를 하나로 만들었지. 그럼 6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알겠지? 요 6가지가 모두 포함이 돼 있으니까 6가지를 하나로 취급해야 돼. 하나로 취급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자, 6가지인데 요 6가지는 A, B, C 사이의 순서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6분의 60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우선 여기 위쪽 5 곱하기 4 곱하기 3 있지. 요거는 뭘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계산이랑 같아. 5P3의 순열이랑 같아. 그래서 N 말고 5라고. 진짜 왜 자꾸 5? 5 자동완성 같은 소리고 있어. 5P3을 의미하고 얘는 선택된 몇 개 사이의 순서를 의미한다고? 3개.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니야?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왜? 첫 번째 자리에 3, 두 번째 자리에 2, 마지막 자리에 1.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알겠지? 자, 선택된 3개 사이의 순서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두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NCR 연산을 해줘야 되겠지. NCR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자, NCR은 우리 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자, NPR 무슨 계산을 먼저 때리고 순열 계산을 때리고. 그럼 봐봐. 순열은 선택해서 나열까지 한 거야. 나열했다는 거는 ABC, ACB 이런 걸 서로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ABC, ACB, B, AC, BC, AC, ABC, ABC 뭐 그런 애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 근데 내가 방금 말한 ABC, ACB, CBA, BAC, BCA, BAC 뭐 이런 애들은 다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봐봐. 얘들아, 내가 분필을 사러 왔어. 분필을 사러 왔는데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살 거야. 자, 파란색 계산하고 초록색을 계산하든 초록색 계산하고 파란색 계산하든 들어가다 같이 계산하든 나는 이거를 겟했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파란색, 초록색을 선택할 거야. 그럼 이걸 먼저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든 이거를 뭐 이렇게 선택을 하든 알 바가 아니고 그냥 내 손 안에 파란색, 초록색이 둘 다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알겠지? 뭐가 그렇게 웃기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아니 ABC든 ACB든 BAC든 CAB든 CBA든 다 어떤 거라고? 같은 것 취급을 해야지 선택의 의미가 있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선택당한 게 몇 개야 총? 알게라고. 아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선택하겠다고 컴비네이션 C가 아니라 R. 뭔 소리야. 그러니까 N 컴비네이션 R,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뭐 하겠다고? 그럼 선택당한 거는 몇 개야? 알게지. 그럼 알게 사이의 순서인 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돼. 왜 알게 사이의 순서가 R 팩토리얼이야?
얘들아, 세 개 사이의 순서,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n개 중 r개를 선택하고 나열까지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했거든. 자, r개 사이의 순서. 근데 r개 사이의 순서랑 같은 말은 뭐냐면 r개를 나열하는 무슨 수? 경우의 수. 그래서 이 나열이 약분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나열이라는 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쯤에서 하나의 집단에서 곱셈 계산을 하면 순서가 생긴다고 했지. 곱셈 계산을 해서 순서가 생겼지. ABC도 생기고 ACB도 생기고 BAC도 생기고 BCA도 생기고 생겼잖아. 이거를 나눗셈을 통해서 없애주자가 조합이야. 아시겠나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내신 시험 볼 때 했던 거 있잖아. 서로 다른 5개, 5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일단 5 곱하기 4 때린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어차피 같은 거 취급이니까 2로 나눴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세율아 그러다가 잠들겠다. 앞에서 생쇼를 떠는데 그게 잡이 오면 정상이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뭘 알겠지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잘 쓰지는 않는데 알아둬야 될 거야. 자, 우리가 NCR 계산을 할 때 NPR 있지? NPR은 뭐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계돼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NCR과 NC N-R이 같다. 왜 그러냐면 R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야? R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야? 알겠지. 이 친구는 자, 여기에서 R 대신 N-R을 대입한 거야. 자, 내가 공통수학 원수합하면서 진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지? 우리 다들 알고 있어. 이게 뭐야? 판별식이지. 판별식에 BAC에는 숫자랑 문자만 들어가야 되지, 세율아. 아니야. B에다가 세율아 졸지 좀 마. 똑바로 수업 들어.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R 자리에 그냥 숫자만 들어가야 되니? 아니야. R 자리에다가 김시연 최고야 이런 거 들어가도 돼. 알겠지? 시연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세율아 힘내세요. 뭐냐 저기 뭐야 씨발 못해 먹겠다 이런 거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봐봐. 이게 대가리게 쓰면 생각을 해보세요. R 자리에다가 N-R 집어넣었어. 그럼 N 빼기 N 플러스 R이니까 R이 되지. 맞잖아. N-R에서 요 R 자리에 N-R을 집어넣어봐. N 빼기 N 플러스 R. 즉 R 팩토리얼이 되고 이거는 뭐가 돼? N-R 팩토리얼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게 돼. 아시겠나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계백문은 정리는 안 할 거고. 그거 하나면 이제 나이 끝이고. 아니 저기 행렬에 히읗자도 못했어. 근데 진짜 뇌 빼고 들어도 돼. 행렬은 괜찮아. 막 자면 들어오게. 씨발 마음대로 하세요. 자, 쓰면서 들으세요. 쓰면서 들으시는데, 이거 차버렸다. 쓰면서 듣는데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경우의 수 하고 있잖아. 그치? 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도구야. 알겠지?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썼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얘를 그냥 첨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얘들아 정리 다 됐니?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그냥 여기 한번 보세요. 봐봐. 지금 요거 있잖아. 요거 써놓은 거를 조금 약간 직관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D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NCR을 하나만 쓸게. OC2라고 쓸게.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N에다가 O를 넣은 거고 R에다가 E를 넣은 거지. 그러면 얘는 OC 몇이랑 같다는 소리야. OC 몇이랑 같다는 소리야. 3.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N-R이 더해졌을 때 몇이 나와줘야 돼? N이 나와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2랑 3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N값인 5가 나온다고? 그러면 OC2라는 거는 그냥 두 개를 선택하면 되지. 자, A, B 선택했어. 그 다음에 B, C가 나왔어. 그 다음에 C, D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다. 좀 더 많이 쓸 거니까 A, B, A, C, A, D, A, E 이렇게 써놓고 B, C, B, D, B, E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마지막에 D, E까지 나온다고 칠게. 그럼 봐봐. 지금 두 개를 선택한 경우들을 다 쭉 써놓은 거야. 그러면 세 개가 선택된 경우를 쓸 때 봐봐. 지금 BC를 선택했지. 남아있는 게 뭐야? BC 선택하고 남아있는 게 뭐니? 잠깐 내가 이거 BC라고 읽었니? A, B를 선택하고 남아있는 게 뭐야? C, D, E가 남지. 몇 개가 남아? 뭐가 남아? 뭐가 남아? 이렇게 남겠지. 그럼 마지막에 가면 이거 뭐가 남아? 자, 내가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남아있는 걸로 치면 세 개가 남지. 그러면 이거 자체가 두 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고 이거 자체가 몇 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야? 세 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야. 선택받지 못한 애들의 경우의 수랑 선택받은 경우의 수가 모두 같아. 1대1로 대응이 돼. 이거 하나당 이거 하나씩이지. 개수 자체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개수는 같다고. 내가 두 개를 선택했어. 그럼 몇 개가 남아? 세 개가 남아. 그럼 이 가지수가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 경우 하나당 하나씩 있으니까. 예준아 이해됐니?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태희야 이해됐어? 잘 안 됐어? 이게 봐봐. 이렇게 5개가 있어. 내가 여기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두 개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얘를 이렇게 뽑아가면 되지. 근데 두 개를 선택할 거야. 세 개를 버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어쨌든 버린다, 뽑아간다 이거에다가 의미 부여할 필요 없잖아. 그냥 여기서 두 개를 뽑아가든 아니면 세 개를 뽑아가든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 자체가 달라.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뽑혔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랑 흰색이랑 보라색이 뽑혔다. 이 경우 자체는 달라.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다르지만 내가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아갈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뽑아갔어. 그럼 세 개가 남았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개를 뽑아가면 두 개가 남잖아.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가 서로 하나씩 같다고. 알겠지? 내가 두 개를 뽑았을 때, 두 개를 뽑는다는 시행을 했을 때 세 개가 남아있지. 그러면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잖아. 개수 자체는 같다고. 이거 하나당 이거 하나로 대응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개를 이렇게 선택했어. 그때 하나씩 대응이 되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 같잖아. 이런 식으로 개수가 같아진다는 의미야. 그래서 일단은 공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서로 일치한다는 거 판단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뭐 2시 아니지 1시 반에 끝나잖아? 혹시 바로 집으로 튀어야 되는 친구 있니? 알겠지? 좀 이따가 행렬까지 좀 마무리를 지을 건데 행렬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